책 사줘도 안 읽죠. 책장 만들어줘도 안 읽죠. 혹시 뭐 잘못하고 있나? 부모님 탓? 아닙니다. 구조가 없어서입니다. 도서관 데려가 보고 책 읽어주는 것도 해보고 독서대도 사줘봤는데 그래도 안 돼요. 저도 똑같았어요. 근데 딱 세 가지를 바꿨더니 달라지더라고요. 독서 시간과 자리를 고정하는 것, 엄마 아빠가 책에 대해 같은 말을 하는 것, 책 읽고 나서 취조하지 않는 것. 19년 동안 수천 명의 아이를 지켜본 초등교사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1학년 교실에 앉아있는 아이들을 보면 누가 집에서 책 읽는 법을 배워왔는지 단 5분 만에 보인다고요. 책 읽는 법? 어휘력이나 독해력 같은 게 아닙니다. 책이 즐거운 것이라는 감각, 그걸 가지고 온 아이와 아닌 아이가 입학 첫날부터 이미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이의 타고난 성향 문제가 아닙니다. 집에서 만들어진 구조의 차이예요. 그리고 그 구조는 지금 바꿀 수 있습니다. 전에는 책 근처에도 안 가던 우리 아이. 근데 지금은 제가 말 안 해도 먼저 책에 손을 대거든요. 오늘은 우리 집을 독서 전쟁터에서 독서 맛집으로 바꾸는 방법 3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버드 교육대학원이 정리한 읽기 발달 연구에 따르면 미취학 아동의 독서 습관 형성에서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아이의 동기가 아니라 환경의 일관성이라고 명확하게 나옵니다. 아이가 읽고 싶다는 마음을 기다리는 건 환경이 먼저 만들어진 다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4에서 7세는 전두엽, 그러니까 계획하고 참는 뇌가 아직 덜 발달된 시기입니다. 눈앞에 재밌는 장난감이 있는데 아니야 나는 책 읽어야 해를 스스로 실천하는 건 어른도 쉽지 않잖아요. 아이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이의 의지에 기대는 순간 그게 매일 전쟁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미취학 아동에게 보고 싶을 때 책 봐는 사실상 안 읽어도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 시기 독서는 밥 먹고 양치하는 것처럼 그냥 집에서 원래 일어나는 일이어야 해요. 근데 많은 집에서 독서를 남는 시간에 둡니다. 육아하면서 시간이 남는 날 있으세요? 저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독서는 항상 밀리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저희 집도 처음엔 그랬어요. 오늘 시간 되면 읽자 했는데 시간이 되는 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방식을 바꿨습니다. 저녁 먹고 이 닫고 나면 책상 시간이야. 처음 며칠은 아이가 버텼어요. 책 안 보고 싶은데 장난감이 더 재밌어. 근데 딱 2주 지나니까 제가 말 안 해도 먼저 책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한 거라고는 딱 하나, 시간을 고정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자리에 2분도 못 앉아 있어요. 계속 일어나려고 해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럼 확인할 게 있습니다. 아이 자리가 몸에 맞나요? 생각보다 이걸 놓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어른 눈에는 멀쩡한 의자인데 아이 입장에선 발이 허공에 뜨는 불안한 자리일 수 있거든요. 발이 바닥에 닿지 않으면 몸이 계속 균형을 잡으려고 에너지를 씁니다. 당연히 5분도 버티기 힘들죠. 집중력 문제가 아니에요. 자리 문제입니다. 발판 하나만 놔줘도 됩니다. 그 발판 하나가 책 봐라는 잔소리 10번보다 훨씬 강하게 작동하더라고요. 여기다가 아이가 책을 보기 쉽게 상판이 서는 책상을 사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자, 이제 자리도 세팅했고 시간도 정했어요. 근데 여기서 독서 습관이 또 무너지는 집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집이 이 지점에서 무너지더라고요. 엄마는 오늘 어떻게든 분위기 잡고 부드럽게 유도하는데 그 옆에서 아빠가 툭 던집니다. 아직 어린데 뭘 그렇게 시켜. 그냥 놀게 둬.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죠. 아빠가 잡으려 하면 엄마가 오늘은 애 피곤해 보이는데 내일 하지 뭐. 둘 다 아이를 사랑해서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순간 아이가 배우는 건 무섭도록 정확해요. 아, 이건 꼭 안 지켜도 되는 거구나. 아동 심리학의 일관성 이론에 따르면 부모의 메시지가 서로 충돌할 때 아이는 더 편한 쪽의 규칙을 선택합니다. 아이가 영리하거나 교활한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어른들도 똑같이 하잖아요. 이 나이 아이들 눈치 정말 빠릅니다. 누구 말을 들으면 편한지 순식간에 파악해요. 그러니까 독서 습관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독서에서 빠져나갈까 하는 궁리만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부모는 매일 지쳐가고 아이는 매일 더 능숙하게 빠져나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아내가 교실에서 직접 본 케이스예요. 어떤 엄마가 6개월 동안 공들여 독서 루틴을 만들었다? 저녁 7시엔 책 읽는 시간 잘 지켜지고 있었어. 근데 어느 날부터 아빠가 그 시간에 아이랑 게임을 시작한 거야. 아이는 그 다음날부터 아빠는 괜찮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무기로 쓰기 시작하는 거지. 아빠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구조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거예요. 배우자랑 교육관이 달라서요. 얘기해봤는데 잘 안 돼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부부도 세세한 부분에서는 아직도 의견이 달라요. 세세한 교육관까지 맞출 필요 없습니다. 딱 이 한 문장만 오늘 밤 배우자와 맞추세요. 하루 10분, 저녁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건 우리 집 약속이야. 독서 방식이 달라도 괜찮아요. 엄마는 소리내서 읽어주고 아빠는 옆에서 그림만 봐도 됩니다. 그 시간만큼은 둘 다 지켜주기로 합의하는 것.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시간도 잡고 부부 합의도 맞췄는데 질문 하나 때문에 아이가 점점 책을 싫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아마 지금 이 질문 많이들 하고 계실 거예요. 책 읽고 나서 확인하는 겁니다. 방금 누가 나왔어? 주인공 이름이 뭐야? 몇 번은 읽었는데 아직도 모르니? 이런 질문이 반복되는 순간 독서는 즐거운 여행이 아니라 긴장감 넘치는 취조가 됩니다.
아이 뇌에는 이게 저장돼요. 책 읽고 나면 시험 봐야 하는구나. 그 기억이 쌓이면 책을 펼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독서 중 대화 방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정답을 확인하는 질문보다 책을 매개로 대화를 나누는 방식이 아이의 언어 능력과 주의 집중에 훨씬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단순히 조금 더 좋은 정도가 아니라 언어 발달 속도 자체가 다르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4에서 7세는 독서 내용을 검사받는 시기가 아니라 책과 친해지는 경험을 쌓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독서가 평가와 연결되면 뇌는 책을 스트레스 자극으로 인식하기 시작해요. 한번 그렇게 각인되면 나중에 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초등 3, 4학년만 돼도 책만 펼치면 불안해하는 애들이 있는데 거슬러 가보면 영유아 시기 부모 질문 방식이 영향을 준 경우가 진짜 많아.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만 바꿔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방금 누가 나왔지? 아니고. 너라면 거기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주인공 이름이 뭐였어? 아니고. 어떤 그림이 제일 재밌었어? 정답이 없는 질문이잖아요. 틀릴 일이 없으니까 아이가 쉽게 대답합니다. 제가 이 방식으로 바꿨을 때 처음엔 아이가 쭈뼛쭈뼛 하더니 나중엔 곧잘 이야기를 이어가더라고요. 책 한 권 갖고 그렇게 오래 이야기한 게 처음이었어요. 질문 하나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꿉니다. 그렇게 하면 내용을 제대로 읽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그림만 보는 거 아닌가요? 이 시기 독서에서 내용 확인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이 시기 목표는 내용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책이 즐거운 것이라는 감각을 몸에 새기는 것이거든요. 어휘력, 이해력은 초등 가서 얼마든지 쌓을 수 있어요. 하지만 책은 즐거운 것이라는 감각은 이 시기에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독서 교육은 내용 확인이 아니라 기분 좋은 독서 기억을 쌓아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질문 방법들을 정리한 자료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독서 질문 시트예요. 이미 미국, 영국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 자료가 많습니다. 이 자료들을 직접 찾아서 번역하고 영유아 아이들에게 맞게 다시 정리한 겁니다. 읽기 전, 읽는 중, 읽은 후 단계별로 어떻게 질문하면 되는지, 절대 하면 안 되는 시험형 질문과 해봐야 할 생각형 질문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시중에 파는 자료 아니고요. 완전 무료입니다.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지금 바로 받아가세요. 오늘 핵심 3가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독서 시간 고정과 편한 자리 세팅, 아이 독서에 대한 부부간 태도 합의, 취조하지 말고 대화하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3가지를 다 잡았는데도 뭔가 잘 안 된다 싶으면 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아이 앞에서 책을 펼쳐본 적이 있나?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어요. 저도 솔직히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는 말로 가르쳐주는 것보다 부모의 행동을 훨씬 빠르게 흡수하니까요. 오늘 밤 책 하나 들고 아이 옆에서 한번 펼쳐보세요. 잔소리 10번보다 행동 한 번이 훨씬 강합니다. 그 시작이 아이의 평생을 바꿉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집이 지금 독서 전쟁터인지 맛집인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같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